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죠? 오늘은요 2025년 을사년에 들어서서 우리 원숭이띠분들이 어떠신지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원숭이띠분들 잘 주목해 주세요. 원숭이띠분들의 먼저 성향을 먼저 짚어볼 건데요. 원숭이띠분들은 재주가 많으시죠. 참 총명하시고 인기도 많으시고 임기응변에도 참 강하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총명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너무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다. 오지랖이 넓어서 조금 내가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내가 한 거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그만큼 이렇게 대우받지를 못하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원숭이띠 분들은 종교적으로 보면은 불교와도 좀 인연이 깊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분야로서는 기계나 자동차 이렇게 기계나 자동차 쪽을 다루시는 일들이 많이 맞으시겠다. 관계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원숭이띠 분들은 여러 곳에서 활약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먼저 22세 갑신생 원숭이띠 분들 먼저 짚어드릴게요. 우리 22세가 되시는 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요. 올해 2025년 을사년이 반흉반길, 반은 좋고 반은 나쁘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길한 면도 있다. 좀 평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머리는 굉장히 총명하시고요. 하지만 이제 공부로 출세하는 것보다는 기능이나 기술직이 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따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술로서 이렇게 점점 자기의 자리를 굳혀가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찾아보시는 게 이제 22세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걸로 창조하는 재능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재능을 발휘를 하시면 아마 좀 일에 있어서도 발전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승승장구 하시지 않을까,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조금씩 자기의 분야를 찾아가시면 앞으로도 좋은 일로 많은 이제 발복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34세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무사태평이지만은 아직 나가는 삼재에 이 삼재바람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4살 34세 임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신다든지 아니면 많은 일들을 조금 꾀하신다든지 뭔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자꾸 추진하려고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다. 2025년 을사년에는 자기의 자리에서 본분을 지키고 내가 있는 현 상태 유지만 잘 하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6세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2025년 을사년에는 팥살, 이 깨지는 팥살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팥살이 작용을 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 깨지라는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가정적으로 부부와의 합도 깨질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업적인 일을 하는 거에서도 깨질 수가 있다. 인간에서도 깨지고 금전으로도 깨지고 일에서도 깨져라 하는 형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라. 이 46세 경신생 원숭이 띠분들은 이 한 해가 아마 조금 고된 한 해가 되실 거다. 2025년 을사년에는 조심 또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2025년 을사년만 잘 보내신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대운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보내시는 게, 잘 나시는 게 중요하신데, 예를 들면은 공직에 있든 관직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자기 자리 다툼이 있겠다. 내 자리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듯이 나를 조금 방해를 하겠다.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본분을 잘 지키고 내 자리를 잘 지켜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사업이나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도 늘리고 불리는 것보다는 현상 유지를 잘 하시고, 물론 이제 이렇게 너무 확장이나 이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는 마셔라.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동 변동도 절대 금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6세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2025년 을사년이 굉장히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갈림길에 들지 않을까. 잘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되시고, 2025년 을사년을 보내면서입니다. 이 보내면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너무 경거망동을 하거나 이 맡은 바 내 자리를 못 지키시는 분들은 하락하는 추세로 갈 것이고, 그 맡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분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내 자리가 더 탄탄하게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안정이 되는 운세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지켜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삼재바람이 끝나면서 내가 운이 확 트였다 생각해서 막 이렇게 너무 나댄다는 표현을 해서는 좀 그렇지만, 내가 너무 막 이렇게 활동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그르칠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6세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조금 천천히 가셔라. 하반기로 갈수록 운이 상승이 되지만 조금 서두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다시 새로운 운이 열리기 때문에.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큰 운이 들어오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운세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실은 46세 경신생 분들이 을사년의 하반기부터가 그런 운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되냐 못 되냐, 성공하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기로에 점점 다가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6세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2025년 을사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어지니까요, 굉장히 잘 짚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8세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요 2024년 갑진년에 사실은 운이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2024년 갑진년에는 57세였기 때문에 성주 대운이라는 10년 대운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주 대운을 잘 받아가시는 분들과 만약에 놓치고 가시는 분들의 이제 갈림길이 2025년 을사년에는 펼쳐지겠다. 아직은 희망이 있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4년 음력으로는 11월이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12월. 그래서 아직까지는 2달이 남았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57세의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 아직 갑진년에 성주운을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성주운을 받아가세요. 왜냐하면 이 성주운을 놓치면 61세에 가서 이 운이 다시 발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이대에는 10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57세 다음에는 61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이제 험난한 몇 년을 보내셔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7세가 끝나기 전에 이 운을 꼭 잘 받으셔라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을사년에 맞이하는 이 무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양갈래로 갈라진다. 파도가 양갈래로 이렇게 흩어지고 갈라지듯이 운이 좋게 펼쳐지시는 분, 운이 하락을 하시는 분, 이렇게 양갈래길이 펼쳐진다. 왜 나는 같은 무신생인데 왜 나는 잘 안 되고 누구는 잘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의 사주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사주에 따라서도 이 성주 대운이 발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2025년 을사년에 판가름이 날 것이다. 앞으로 2025년 을사년에 판가름이 나기 전에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주운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0세 병신생 원숭이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영리하시고 총명하시고 다재다능하십니다. 이분들은 장꾀도 많으신데요. 재주가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인간과의 뭔가 협력하는 일들,
인간과의 뭔가 이렇게 교류하는 일들이 잘 하신다. 그런 일들로 굉장히 능수능란하시다. 그런 일들로 재능이 많으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집이 참 세시기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조금 망조가 될 때도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더 점점 고집이 세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제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고 누구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즘에 100세 시대입니다. 아직은 조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센스가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변동 변화가 많은 운명이십니다. 이분들은 70세 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변동 변화가 많은 운명에 들으신 이런 분들이다. 그래서 감정 기복도 심하시다. 고집에 감정 기복까지 더해지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마음을 조금 안정을 시키시고 내려놓는 한 해로 을사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따뜻할 때는 한없이 따뜻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없이 좋다고 말하고, 고집스럽고 좀 저 사람은 좀 깍깍 막혔어 라고 말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면이 있으신데 그런 면을 어떤 분들은 보시고 어떤 분들은 못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들을 좀 조화롭게 이렇게, 왜냐면 연세도 있으시니까 그런 조금 조화로운 면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따스할 때는 한없이 따스하고 또 차가울 때는 굉장히 인색하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025년 을사년의 운은 평탄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하시던 일들 계속 이렇게 추진하시고 하셔도 좋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이사를 하신다든지 어떤 이동 변동, 일에 있어서의 이동 변동도 굉장히 길하게 들어오십니다. 추진하셔도 좋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2세 갑신생 원숭이 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좀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운세로 보여집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좀 사방팔방이 막혀 있다. 그래서 좀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내가 가는 길에 자꾸 제재가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조금 쉬어가야 되는 해운년이라 이거죠. 욕심을 버리시고 천천히 쉬어가시라 이거예요. 82세 연세도 많으시지만 사실은 82세 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2025년 을사년이 조금 말하자면 생사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안 좋을 때는 돌뿌리에 걸려도 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생사의 기로에 맞닿을 수도 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상갓집에도 가지 않으셔야 되고요. 2025년 을사년에는 상갓집에도 가지 말으셔야 되고 어떠한 뭐 결혼식 아니면 돌잔치 이런 잔치집에도 사실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일상 또한 거하게 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연기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는데요. 집에서 그러니까 생일날 너무 잔치를 벌리지 마셔라.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촛불 켜놓고 생일잔치 노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막 미역국 끓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반찬에 조촐하게 드시고 혹시 생일잔치를 꼭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시면 생일 전에 하지 마시고 생일이 지나서 가족분들하고 소소하게 밖에서 식사 함께 하시는 거는 괜찮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잔치를 벌리지 마셔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재가 들을 때에는 잔치를 벌리면 시샘을 냅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병이 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조심을 또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좋으신 분들은 더 좋게 발복을 시키고, 그죠? 우리가 안 좋은 분들은 안 좋은 걸 좀 막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82세 갑신생 원숭이 띠분들은 올 한 해 2025년 을사년이 오기 전에 반드시 애군액살 풀이를 하고 넘어가셔야 좋겠습니다.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져야 본전이고, 그리고 뭐 소문샘 치고라도 나쁜 거는 좀 막고 가셔야 좋겠습니다 라고 거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81세 갑신생 원숭이띠 분들은 애군액살풀이 잘하세요. 저희가 12월 29일 날 여러 가지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운을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쁜 거 푸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합동 행사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2025년 을사년에 원숭이띠 분들의 한 해 운세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우리 원숭이띠 분들도 2025년 을사년에는 정말 복되고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하셨죠? 오늘은요, 갑진년의 음력 11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갑진년이 이제 지나기 전에, 지금 2달 남짓 남았는데요. 갑진년이 지나기 전에 꼭 놓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자세히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6 나이대 분을 호명하겠습니다. 27세 무인생 범띠, 37세 무진생 용띠, 47세 무오생 말띠, 57세 무신생 원숭이띠, 61세 갑진생 용띠, 77세 무자생 쥐띠 분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6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 2024년 갑진년에 성주 대운이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호명해 드린 것입니다.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올해가 들고 내년이 들고, 올해가 놓치면 내년에도 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27세에 들어와서 37세까지 발복을 하고요. 37세에 들어와서 47세까지 발복을 하고요. 이렇게 47세에 들어와서 57세까지 발복을 하고요. 이렇게 10년 단위로 10년의 흐름으로 운이 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27세에 들어온 운을 놓치게 되면 37세에 가서 그 운이 비로소 다시 오게 된다. 37세에 이 운을 놓치게 되면 47세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성주 대운이라는 거는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갑진년의 음력 11월 달이라 이거죠. 이제 11월, 12월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11월, 12월이 지나버리면 이제 이거는 또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꼭 놓치지 마셔라. 그리고 남아있는 12월보다는 11월에 받으시는 게 운이 왕성하게 든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력 11월 말쯤에 양력으로는 12월 29일 일요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성주 대운맞이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무슨 운맞이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이 운은 단순히 올해가 좋고 내년이 좋고의 그런 단순한 운이 아니라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그 10년 동안에, 물론 안 받고도 잘 되시는 분들도
혹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을 왕성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발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성주 대운맞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7, 37, 47, 57, 그리고 61세, 77세 이렇게 6나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올해가 가시기 전에 성주 대운을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나이대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27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초년 성주운이라는 거를 맞이를 하게 됩니다. 이 나이대별로 성주운에 각각의 이름이, 호칭이 주어지는데요. 27세에는 우리가 초년 성주운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37세에는 2년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47세는 와가 성주운이라고 하고요. 와가는 뭐냐면 지붕 와자의 집가자예요. 그래서 집에 지붕을 얻는다. 비로소 내가 집에 지붕을 얹을 수 있는 나이다. 그런 운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57세는 대가성주. 47세에 지붕을 얹었으면 57세에는 큰 대자의 집가자. 우리가 흔히 이제 대궐 같은 집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갓집, 대궐 같은 집을 늘리고 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61세에는 환갑성주라고 하죠. 이렇게 60갑자가 딱 맞물리는 해운년이라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쁜 일도 있다.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또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77세에 가서는 노재성주운이라고 해서 건강과 복을 빈다. 우리가 재물복도 이때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운이라는 거는 신년의 대운을 관장해서 대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대운이라는 게 들어왔다고 다 좋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나 운 들어왔다는데 왜 안 좋아요? 운 들어왔다는데 왜 제가 망했을까요? 제가 왜 아플까요? 혹은 집안에 왜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큰 운, 대운이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일도 먼저 들어오지만 나쁜 일이 먼저 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쁜 일 끝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또 나쁜 일로 인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운이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의 발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10년 대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운이 다 좋게만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27세에 들어오는 운이 매년 다릅니다. 올해 27세, 올해 37세, 그리고 또 내년에 27세, 내년에 37세 이렇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각각 다르다 이거죠.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생년월일이 다르고 다 그 띠가 다르고 들어오는 해운년의 기운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발복이 되시는 이 6나이대 분들도 다 제각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리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분들과 나쁘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운이라는 게 다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좋으신 분들은 더더욱이 발복을 시켜야 되겠고요. 조금 안 좋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운을 잘 좌정을 시켜서 운을 좀 바로 잡으셔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을 바로 잡는 되는 거는 신년의 운의 흐름을 잡아가자, 바로 잡아가자. 내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또 내가 꺾이지 않게. 운이 들어왔다는데 어떤 분들은 10년 동안 정말 주저앉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운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10년이 길할 수도 있고 10년이 흉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0년 대운이 들어오는 해운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모든 분들이 점사를 보시고 나는 어떤 운이 들어왔는지, 나는 어떻게 운이 펼쳐져 가는지를 다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든 안 그렇든 내가 운의 흐름을 알든 모르든 궁금하시면 물론 이렇게 점사를 보시면 더더욱이 좋지만 그런 거 모르셔도 이 운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저는 12월달, 음력으로 12월 달에는 운맞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이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셨어요. 12월 달은 썩은 달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월 달을 놓쳐서 가면 안 되는 분들은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날짜에 그 개개인의 좋은 복의 날짜를 이제 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합동제, 여럿이 여러분들을 모아서 합동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분들이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날짜를 고르기 위해서는 저는 음력 11월을 선택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음력 11월에 거의 막바지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양력으로는 12월 29일 일요일에 해당이 되고요. 아마 음력으로도 같이 가니까 지금 음력하고 날짜가 1일이 1일, 음력 날짜, 양력 1일이 음력 1일로 아마 같이 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음력으로도 11월 29일이 될 텐데요. 양력으로 12월 29일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올해의 마지막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해당되시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놓치면 안 되시기 때문에 이 6나이에 해당되시는 이 성주 대운이 들어오는 나이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 운을 놓치지 마셔라.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주 운맞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 여력이 되고 본인이 이제 다 형편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놓치면 아까우니까 놓쳐서 가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기회는 또 오지 않으니까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럿이라도 혼자는 못하면 여럿이라도 모아서 이렇게 여러 사람의 힘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합동제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호명해 드릴게요. 27세 무인생 범띠분들, 37세 무진생 용띠분들, 47세 무오생 말띠분들, 57세 무신생 원숭이띠분들, 61세 갑진생 용띠분들, 77세 무자생 쥐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꼭 성주 대운을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드니까요. 꼭 성주 대운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요. 27세, 47세, 57세, 77세 분들은 운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이렇게 들어오는 해운년에 지금 이제 갑진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갑진년 2024년 갑진년에 들어오는 해운년에 운이 제대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운맞이만 잘해놓고 나면 10년이 길하겠다. 10년을 발복하시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중에서도 다 좋다는 게 아니죠. 37세 무진생 용띠분들과 61세 갑진생 용띠분들은 물론 이분들은 나가는 삼재도 해당이 되지만 이분들은 조금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10년이 다 안 좋다라고는 조금 과언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은 조금 어렵지만 삼가하겠지만요. 37세와 61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운의 흐름이 조금 평탄하지가 않겠다.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이고 좀 덜컹덜컹 하겠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을 꼭 바로 잡으셔라. 내가 제대로 된 운을 바로 걷기 위해서는 운을 좀 제대로 잡아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주운이 그러면은 이거 오늘 처음 방송을 봤는데 성주운이 도대체 뭔데 자꾸 저 선생님은 성주운 할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주운에 대한 영상은 제가 많이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다른 영상도 참고해 보시는 의미에서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문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문서운이 들어왔다. 문서운이 발복할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서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 또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 또 반대로 파는 것도 문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문서, 잘리는 것도 문서, 내가 어떤 영업을,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문서, 끝내고 망하는 것도 문서, 내가 이렇게 어떤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진급을 하는 것도 문서, 또 떨어지는 것도 문서, 어떤 시험, 예를 들면 학교 시험이 됐든 어떤 공무원 시험이 됐든 어떤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문서, 떨어지는 것도 문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관제구설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이런 관제구설에 관제에 해당되는 경찰서에 갈 일이 있다든지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도 문서. 이렇게 문서라는 거는 좋은 것도 문서, 나쁜 것도 문서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운이 들어올 때에는 10년 동안의 이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이 성주 대운의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문서의 흐름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주 대운을 꼭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문서의 흐름이 잘 가야지만이 옳은 문서, 바른 문서, 돈 되는 문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문서가 잘 들어와야 되고 문서가 잘 발복을 해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도 잘 사고 팔 때도 잘 팔고 그리고 합격도 잘하고 진급도 잘하고 이렇게 문서로다가 우리가 다 발복을 하게끔 하는 게 성주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 11월 달, 지금 갑진년에 11월, 이제 12월 2달 남았지만 저는 12월에는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마지막 행사이기도 하고 이 나이대 분들은 다른 분들도 물론 운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분들은 10년 대운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셔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강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루하루 행복하셔야 되고 또 하루하루 건강하셔야 되고 우리가 쓰고 남은 돈이 재물이 되고 또 내가 100억이 있어도 내가 지금 쓰는 돈이 내 재산이고 내가 쓸 수 있는 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원짜리 한 장 벌벌 떨면서 못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거는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시국일수록 있는 분들은 조금 마음을 따뜻하게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없는 분들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오니까요. 이렇게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운년이 바뀌면 또 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쁠이라는 법은 없고요. 항상 죽을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도 힘차게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또 내일을 보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월 29일 일요일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개인적으로 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되시면 이거는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속은셈 치고라도 이거는 꼭 받아야 되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당이지만 성주운만큼은 놓치지 않고 저희 가족에게도 성주운만큼은 꼭 챙겨주는 게 이 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합동으로 소소한 금액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